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게 지난 7월이었죠. 한 달 후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해 없애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대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년 내 소각해서 없애는 게 핵심인데 김우진 교수님 우선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핵심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금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도 같은 의무를 부과를 하는데 단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게 돼 있고요. 예. 근데 뭐 다 소각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직원 보상이라든지 네. 이런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이거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총 승인을 받도록.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법으로 1년 내 의무 소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의무화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만?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자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사주를 회사 자산으로 자산으로 생각을 그게 한다. 무슨 뜻인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건 자산이죠. 다른 회사 주식.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 땅을 사거나 네. 어떤 자산 그거 다 자산인데 자기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예. 그럼 그 논리적으로 뭐냐면 유상증자랑 정확하게 반대거든요. 유상증자와 정확하게 반대다. 유상증자는 뭐냐면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서 예. 주식이 늘어요. 자본금이 늘고. 자사주 매입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회사 돈이 나가면서 주식이 줄고 예. 그리고 자본이 줄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에서 다 뺍니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매입하는 순간에. 매입하는 순간 예. 시총에서 빠진다 시총에서 이거죠? 다 빠집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자산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는 뭐 액면가보다 비싸게 했다고 과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사주를 사고 팔았을 때 매입을 10,000원에 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팔 땐 15,000원에 매각. 그러면 회사가 5,000원을 벌었네. 예. 그러면서 그걸 우리 국세청이 거기다 세금을 매깁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이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에서 빼지도 않고 거래했을 때 과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인가 보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는 자산이 아닌데. 실제는 자산이 아닌데 이미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사주 지금 처분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예, 처분.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신주 발행이랑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라든지 이거 계속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남의 회사 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는 교환사채가 맞는데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는 내용적으로 교환사채가 아니고 전환사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김우진 교수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재계의 여러 가지 이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요. 뭔가 좀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주장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듣기로 해보고 증권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자사주를 뭐 맞교환한다거나 또는 무슨 이게 특별 결의로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는데 다른 취지로 특별 결의를 어떻게 활용해서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반응도 있던데 혹시 증권회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일단 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단 큰 틀에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워낙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워낙 작고 뭐 그 전에도 주주 환원이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한국이. 주주 환원. 예. 그런 측면에서 총 주주 환원율이 한국 해봐야 지금 한 30%, 30%가 좀 안 되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70% 정도 되고요. 유럽은 한 80%, 뭐 캐나다 100%입니다. 일본도 주중하는 한 40% 정도 되고 네. 중국도 한 거의 40% 가까이 됐어요. 네. 작년 올해를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국은 주주 환원율에서 거의 뭐 70% 80%가 다 배당이고요. 자사 매입 소각은 거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이 거의 대부분이 지난번에 컨셉이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10조 원, 10조인가 예, 발표했었죠. 예, 자사 매입 소각을 이제 완료를 했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사 매입 소각을 뭐 어떤 이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재벌과 이 정부의 어떤 구도, 대결 구도 이런 컨셉으로 보이지만 저희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좀 이제 자사 매입 소각을 좀 많이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길게 보면 결국은 이제 주주 환원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존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한 부분을 이제 예. 소각을 하라고 한 거고, 예. 그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인센티브가 조금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정책적으로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오히려 위축이 된다. 자사 매입 소각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지금 이제 주중 환원율 우리가 낮으니까 높이려면 배당이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나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자사 소각 의무화가 되면 사도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자사주를 더 살 유인이 앞으로 없겠다. 이래서 주주 환원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걱정이 저는 사실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에 시총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게 그냥 주주 환원이에요. 소각을 안 해도. 소각 안 해도.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 논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저 나라에서 왜 저런 거 논란? 저는 왜 저게 논란일까? 저게 왜 이슈일까? 왜냐하면 자산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사는 순간 회사 돈은 나갔고 그렇죠. 그 자체가 주주환원입니다. 소각을 하든 안 하든. 사는 순간. 사는 순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없고 이걸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다 익숙해져서 이제 자사주는 시총에서도 빠지는 거구나. 사는 순간 끝나는 거구나 하면 소각 의무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는 순간 시총에서 빠진다는 건 시총에서 제외되는 건 뭐 법으로 규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거래소에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그건 거래소에서 주장했는데 말씀을 왜 거래소는 했고 그걸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그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따라서 그 주식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들이 발표하는 이 시가총액은 공신력이 있는 건데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NYSE라든지 나스닥에서는 시총 발표 안 합니다. 시총 발표를 안 해요? 거기선 거래소에서 시총 발표를 안 하고요. 그건 데이터 장사하는 분 그런 데이터 업체에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 NYS에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거래소는 본인들이 거기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면서 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내세우는 이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단 변명 같네. 그거는 좀 합리적인 약간 주장. 그렇고 예. 뭐냐면 이 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KPI는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사주를 빼면 기계적으로 줄잖아요. 시가총액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그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건 평가할 때 그거 조정해 주면 되는데 어쨌든 기계적으로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해보면 한 6% 정도 평균적으로 뭐가요? 6%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게 평균적으로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야죠. 빼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규율화되고 규정화된다면 굳이 법에서
의무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너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 아까운 거죠. 자꾸 자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단 말이죠.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이제 세 번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좀 어느 정도 훈풍이 될까요? 영향은 1차, 2차, 뭐 이번 3차까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뭐 길게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하나 이제 제거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최고 세율이 뭐 이제 25%로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배당 상향 공시가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 뭐 초라든지 올해 말에 많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어찌됐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대주주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뭐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배당을 결정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주주 환원도 어떤 이제 정부의 그 이제 재벌, 소위 얘기해서 재벌을 이제 이렇게 옥죄는 그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배당이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총 주주 환원율 자체가 글로벌 가장 최하위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개선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최고 세율 배당 최고 세율이 35%에서 25% 낮춰졌다는 것 자체는 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정부안을 조금 고쳐가지고 원래는 예. 최고 35%인데 이거를 이제 25%로 낮추기로 하고, 다만 50억 배당 수익이 넘는 경우에만 30% 이렇게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대주주 입장에서는 옵션 하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배당하고 이제 자선 매입 소각 중에서 어떤 것을 할까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배당은 이제 세금을 내는 측면이 있고 자선 매입 소각은 사실 세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많이 좀 늘어나게 되면 배당 쪽으로. 자선 매입 소각 자사주 쪽으로, 매입 소각으로. 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한국의 그 리레이팅 컨셉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배당도 높아지면 당연히 좋겠죠. 지금 이제 한국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한 2% 정도 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증권가는 일단 실질적으로 한번 자산 매입 소각과 이 배당이 올라가는지를 실제로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딱 나오면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특히나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그것이 약간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배당이라든지 자산 매입 소각을 되게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현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우진 교수님, 기업들이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데도 자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어떤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행태가 벌어져 왔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시장에다 파는 거는 사실상 신주 발행이랑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자사주는 조금 편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신주 발행임에도 그랑 똑같은데 법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봐주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요런데 저런데 많이 활용을 해왔던 거죠. 어떤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 지배권 경쟁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우호 세력한테 자사주를 매각한다든지. 자사주 우호 세력에. 그거는 신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법에서 신주는 제3자 배정은 신기술 습득 재무구조의 개선 이렇게 나열식으로 몇 개로만 이렇게 해놨고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면서요. 그런 논리는 재계의 걱정, 우려에 대해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 해외랑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포이즌 필 같은 거가 그냥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약탈적일 경우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원래 경영진이 하는 거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가 인정이 돼야 그 방어 수단이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재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누가 들어오면 걔를 방어하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방어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포이즌필 같은 게. 우리는 없죠. 없으니까 그걸 열어두면 그런 약탈적 이런 그 M&A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겠다. 아니 지금 그런 거지. 우리는 지금 지배주의들이 오히려 약탈적인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지배주주가 오히려 그래서 이게 적대적 M&A라는 표현 네. 자체도요. 네. 일본에서는 그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적대적이란 말이? 말 안 써요. 그냥 M&A라고 그래? 아니 뭐라 그러냐면 동의 없는 매수. 동의 없는 네. 매수. 영어로 unsolicited 네. takeover.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중립적인 걸로 계속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적대적 M&A라는 말을 썼을 때는 예. 기존 경영진한테 너무 많이 어드밴티지를 주는 표현이거든요. 아, 적대적이라고 하는 순간. 적대적으로 하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은 나쁘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니까 예. 소위 경영권이 천부 경영권이 아니고 예. 상장 기업에 있어서는 이게 뭐 경영권 신수설이 아닌데 예. 누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가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일단 상장 기업은 상장을 하는 순간 제 거가 아니고 예. 이건 이제 투자자와 주주들의 주주들의 것인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제일 잘하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지 예. 이거 옛날처럼 자꾸 적대적 M&A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저는 네.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예고가 되니까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수혜 기업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게 삼성전자 이미 자사주 매입 계획, 소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3차 상법 개정안하고 어떻게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자사 매입 소각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혹은 또 결국은 배당이 늘어나거나 예. 자사 매입 소각을 해서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면 EPS가 늘어나서 주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시가총액 1위인 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리레이팅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수혜주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 자체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살짝 높아요. 2%한 2점 배당 수익률이요? 예, 2.5% 정도 됩니다. 시장은 2.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자산 매입 수확도 많이 하고 배당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런스가 있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수혜를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예.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기업이나 업종은 어떤 게? 지주회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주회사가? 예, 자사 매입을 그러니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 뭐 저기 SK나 뭐 삼성물산이나 물산이라든지 그렇죠. 저기 그런 쪽이 이제 워낙 이제 비중이 많고 예. 일부 금융회사라든지 증권회사들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오너회사 위주의 어떤 종목군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소각을 하는 비중만큼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요. 상법에 대한 예고가 이미 그렇습니다. 이게 예고가 돼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예고가. 뭐 지금 3차 상법 개정 때문에 자사 매입 소각에 대한 수혜주가 뭐 이제 지주회사다. 그래서 뭐 SK가 뭐 오를 거다. 뭐 채태원의 지분을 다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사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 이제 소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비하면 어떤가요? 조금 그게 많지는 않죠. 그것도 이제 누가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 어떻게 이게 막 다른데. 교수님이 예. 조사한 건 어때요? 아유, 저도 뭐 이거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자사주를 자산으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산으로 생각하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바로 소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들은 자사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계속 있어요? 소각도 안 하고. 아니, 소각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걔는 어차피 어차피 자본에서 시초에서 차감이고 시총에서 다 됐으니까 빠졌기 뭐 때문에 소각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냥 이거죠.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고 없는 셈 치는 거죠. 예. 굳이 소각을 안 해도 그 비교 자사주 보유 비율이 얼마냐면 비교 자체도 의미가 이 없는 자체가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전략적 활용도를 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자꾸 자산으로 보는 거죠. 자산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회사가 자금 조달 필요가 있는가 지금? 예. 네. 그 관점에서 봐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필요가 있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로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야, 자사주는 이미 발행된 거기 때문에 얘는 그 희석에 영향이 없다. 자사주가 매각되는 거는 그건 예. 틀린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예. 얘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재매각되는 순간 예. 그 희석이 되거든요. 당연히. 배각되는 순간 예. 새로 의결권이 생기는 거죠. 의결권이 생기니까. 누군가가 가져가서 의결. 그러니까 우리 지분율을 계산할 때도 공정에서도 잘못 왔는데 자꾸 이 자사주를 분자에 넣어요. 분자에. 총수 쪽의 분자에. 아닙니다. 오히려 분모에서 빼야 돼요. 없는 거니까 의결권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이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뭐 자본으로 본다는 규정 그 규정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본으로 본다고 하고 예. 그 몇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뭐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뭘 다른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한 거는 얘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그걸 거를 명확하게 했다. 명확하게 한 거죠. 사실은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자꾸 되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확인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을 넣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사주 상황에 자사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업과 이 법을 추진하는 정치권과 약간 지금 갈등이 있는데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자사주를 왜 강제로 소각하게 하느냐, 그냥 놔두면 될 게 아니냐, 자율적으로 기업과 주주가 소통해서 자사주를 뭐 처리하게. 그래서 이번에 법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보면 네.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요? 이번에 그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정관을 바꿔서 예.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는 걸 근거 규정을 두면 주총의 이 보통 결의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게 3자 배정이랑 거의 똑같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을 하면서 자사주를 재매각하는 거는 신주 발행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구나라는 느낌의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이 예.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시일이 좀 아주 지나면 소각 의무화가 굳이 필요가 없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기업들은 계속 뭐 중기 중앙회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얘기를 해보면 자사주 보유 목적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소각 의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의무화가 된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자사주를 살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활용도가 없으니까. 이게 참 계속 간극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사주 매입 여력이 아까 이제 주주 환원율에서 배당과 자사주인데 자사주 매입 여력이 유인이 많이 줄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사주가 지금 이제 보면 한국에서 평균적으로는 3%에서 4% 정도의 자사주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 내지 4%. 예, 예. 이것을 만약에 이제 소각을 이제 전제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이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예. 때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좋긴 하겠죠. 예, 예. 자수 매입 소각이 뭐 소각이 되면. 예, 좋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좀 익숙하고요. 그래. 요 이제 자사 매입 소각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다시 한번 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많이 사서 또 소각하는 이런 게 사실 많이 사는 게 관행이 아닌데 우리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만 많이 샀죠. 우리? 예.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 이렇게 사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 혹시나 나중에 이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샀는데 그렇게 못 쓴다고 하면 이제 살 유인이 없어질 수는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에 비해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살 유인이 줄어든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주가 때로는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어려울 때 자사주를 사서 주가 부양을 하는데 그럴 유인이 없어지니까 주가 부양 용도로도 활용이 안 돼요. 못 되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지금 법안에서도 네. 다 소각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직원 보상 같은 거라든지 예외가 임직원 보상하고. 그럼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보면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할 때 공시하는 거 보면 네. 임직원 보상 요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되는 거니까 요거 아니면 다 주주 환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진짜 주주환원이 목표면 그럼 소각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진짜 안 해도 주요. 문제가 없는 거고. 임직원 보상 주주환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달리 쓴.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하고 목표, 있는 거는 원래 공시가 맞지 않았던 거죠. 주주환원이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제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도입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사들이 예전과 달리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의결을 할 텐데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너네가 혹시라도 투자를 잘못했을 때 주주한테 손해가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충실 의무까지 가기도 전에 성관주의 의무고 성관주의 의무고 예. 충실 의무는 주로 어디 적용이 되냐면 예.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의 이해가 충돌되는 지점. 그러니까 회장님 개인 회사랑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네. 회장님 개인 회사에 합병이 일어난다든지 요런 데 이제 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들한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매입 매각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질문. 자사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관심이 환율인데 이 정부가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좀 추가할 거라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구윤철 부총리가 그런 소문을 낳는 빌미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뭐 정부는 이제 해명 자료는 내긴 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외 쪽에 그 추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과세를 할 거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내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해외 주식보다 우리가 이제 언더퍼폼을 한다 소위 그게 어떻게 보전을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컨셉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해는 갑니다. 올해 이제 국내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갖다가 40조 원을 샀습니다. 완전 역대급으로 샀고요. 작년에 한 14조 정도 사고 23년도에 한 4조 원, 22년도에 16조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긴 한 거죠. 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7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매년 내야 되는 200억 달러 있잖아요. 연간. 그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환율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펀더멘탈이에요. 한국과 미국과의 펀더멘탈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한국이 뭐 경제 성장률 내년 이제 한국 1%, 미국 2%, 금리 차이도 미국 4%, 한국 뭐 2% 이런 차이가 계속 나다 보니까 이 환율이 늘어났다라고 봐야지 이게 뭐 국내 국민들이 똑똑한 개인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환율의 뭐 상승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개미들이 지금 불안불안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혹시 김우진 교수님 이 부분에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게 환율에는 워낙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많고 예측하기 제일 어려운 변수가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조금 더 실증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학개미들을 탓하기 전에. 실증 분석. 그거 아니면 지금 뭐 수출 기업들도 더 오를 것 같아서 뭐 안 내놔서 그렇다는 거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요 원인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